최저시급이 2.9%가 올랐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알바던 시절에 저였다면 와 시급 올랐다 하면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더 마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연매출 20억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이 되어보니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국가가 쥐꼬리만큼 시급 올려주는 속도보다 제 돈이 쓰레기가 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저시급 받던 알바생에서 연매출 20억 이상의 대표가 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 부를 지키고 증폭시키는 진짜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가 오르는 건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운명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돈을 계속 풀 거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치 지구가 도는 걸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에 저도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니 금리니 이런 경제 상황에 무관심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개인이 무슨 수로 막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예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을 시도조차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견디고 그냥 모른 채 사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이 조금씩 잘 되고 제가 운영하는 자산의 크기가 커지면서 억 단위로 넘어가게 되니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이 있을 땐 10% 가치가 떨어져도 똥 밟았네 하고 넘길 수 있었지만 자산이 1억, 2억 단위의 수준이 되고 나니까 이 대가가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란 놈이 매년 수천만 원씩 제 돈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포기하기엔 제 돈이 사라지는 속도가 그리고 그 액수가 너무 크고 빨랐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처럼 어쩔 수 없다고 참고만 있을까? 충격적이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다면 체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이용할 구조를 짜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거대한 운명을 막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이걸 기회로 이용하고 있었구나. 저도 그저 당하고만 있던 피해자의 포지션을 갖다 버리고 적극적으로 부자들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제가 활용하고 있는 두 가지 생존 전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방법, 인플레이션 자산을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제가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것으로 빠르게 바꾸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빚을 지는 게 무조건 나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억 아니 수백억 대 자산을 운영하는 부자분들을 공부하고 분석하다 보니 고금리의 대출이자를 내면서까지도 레버리지를 최대로 일으키시더라고요. 처음엔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자를 내면서까지? 알고 보니 그분들은 이 첫 번째 법칙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화폐 가치도 떨어지겠죠? 내가 갚아야 할 빚의 가치도 같이 쓰레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이 내 빚을 녹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빚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치는 반대로 오른다면 어떨까요? 빚은 줄어들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양쪽의 이득을 다 취하는 게 바로 부자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왜 대한민국 부자들이 그렇게 부동산 하는지를요. 이 말이 지금 당장 영끌하고 아파트 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투자를 권유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저보다도 훨씬 잘하는 전문가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또 누군가에겐 이 내용이 너무나 뻔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대에 운 좋게 큰 자산을 운영하게 되면서 깨달은 것들을 과거에 저와 같은 사회초년생분들 혹은 경제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지금 환율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한국의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기에 원화의 가치관을 믿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을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으로 바꾼다. 이 기본 원리만큼은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외화를 보유하시든 리스크를 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든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꼭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신 뒤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저는 사업 소득을 모아 아주 작은 규모지만 재개발 구역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다음 두 번째 방법, 인플레이션의 지역 격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역 격차, 그게 또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빅맥 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햄버거지만 가격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25년 기준으로 스위스에서 빅맥 1개 살 돈이면 대만에서는 빅맥 3개에 심지어 사이드 메뉴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전 세계, 아니 심지어 국내에서도 지역마다 인플레이션 속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치트키를 발견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속도가 빠른 곳은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그만큼 연봉도 비싸게 쳐줍니다. 반대로 속도가 느린 곳은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연봉은 저렴하게 쳐줍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월급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빠른 곳을 기준으로 벌고 생활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느린 곳에서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인플레이션이 오면 내 수입이 늘어나서 좋고 반면 내가 사는 곳의 물가는 천천히 오르니 타격이 없고 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저는 매달 더 부자가 되고 있겠죠. 엄청난 발상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뉴욕에서 평범한 연봉을 받는 사람이 만약 물가가 저렴한 동남아에서 생활한다면 어떨까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건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나는 4시간만 일한다의 저자이자 실리콘밸리의 천재 투자자인 팀 페리스가 정의한 지리적 차익거래라는 개념입니다. 놀랍게도 이 개념은 스마트폰이 나오기도 전인 2007년에 소개되었고 이것을 깨달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디지털 노마드가 되어 같은 연봉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는 약 1,800만 명의 사람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밀을 알게 된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실행하고 있다는 거죠. 저 역시도 이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후에 서울의 중심 성수동 한복판에 있던 사무실을 물가와 비용이 훨씬 저렴한 경기도로 옮겼습니다. 3평에 90만 원 하던 사무실이 지역만 옮겼을 뿐인데 20평에 7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분명 이런 생각 들으실 겁니다. 야, 말은 쉽지. 당장 내일 서울로 출근해야 하는데 또 왔다 갔다? 어떻게 떠나라고? 네,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언제, 어디에서 하든 상관없기 때문에 쉽게 옮길 수 있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으실 겁니다. 내일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디지털 노마드의 삶으로 뛰어들기에는 리스크가 너무나 크죠. 당장의 카드값, 대출이자를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리적 차이? 디지털 노마드? 꿈같은 소리로만 들리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도전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바로 사표를 던지고 떠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위치에서 독립된 소득을 만드시는 것부터 조금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몸은 어쩔 수 없이 사무실에 묶여 있더라도 내 소득만큼은 점차 공간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저자본으로 리스크 없이 빠르게 공간에서 자유로운 소득을 만드는 방법, 수많은 사업들을 찾아 헤매다 끝내 제가 선택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온라인 위탁 판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하는 건 많고 많은 품목 중 딱 하나, 과일 위탁 판매입니다. 왜 하필 과일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위탁일까요? 첫째, 재고 걱정이 없습니다. 팔리면 남는 거고 안 팔려도 저는 잃을 게 없습니다. 왜냐? 재고가 없거든요. 리스크가 0에 수렴합니다. 둘째, 이게 핵심입니다. 노트북과 휴대폰이면 끝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공간에서 자유로운 소득이 가능한 거죠. 저는 재작년 7월 과일 위탁 판매를 처음 시작했고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매출 4,400만 원, 순수익으로는 8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는 디지털 노마드가 더 이상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거 한다고 당장 내일 떼는 겁니다. 이런 사기꾼 같은 소리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중 장소에서 독립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란 겁니다. 과일을 즐겨 먹지 않거나 과일에 대해 모른다고 하셔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심지어 연에 20억 넘는 매출을 넘어가는 지금도 과일에 대해 그렇게 잘 모릅니다. 그저 저는 잘 팔리는 공식 그리고 그 노하우에 대해서만 알고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일 위탁 판매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는 건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특별히 무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구성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제가 1년간 직접 부딪히며 깨달은 쿠팡 과일 위탁 판매의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점점 가난해질 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